주로 소개되는 상담글이 네.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이나 맞아요. 20, 30대 가정이 있는 분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책도 많이 보고 있고 임장도 나가 보는데 진짜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네. 상담을 남겼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미혼이고요. 네. 40대 초반. 네. 총 자산이 6억입니다. 네. 그것도 다 부채 없이. 그쵸. 네. 누나, 네. 여자 한번 주세요. 후생님한테 여자 한번 주세요. 미혼이시라서 네. 누나 갑자기.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미모도 되게 출중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은 아유 결혼 아직도 못했으니까 하는데 아니 요새 아닙니다 여러분. 싱글이면서도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미모도 출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분들은 그 상담할 때 가장 좋은 분들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하얀 도화지. 네, 하얀 도화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제가 상담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하신 분들은 이거를 팔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깝깝해요. 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창고 외 투자하셨던 분 그냥 싹 정리하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처럼 근데 이런 분은 아예 그냥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대로 제 전략대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상담 잘 해주신 게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런 방향성대로 해보면 그 상담하신 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댓글에 항상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이 6억 3,600이고 많죠. 현금이 1억 1천, 주식 3억 3천, 마이너스 통장, 이게 주식까지 포함해서 6억 3천인 거죠? 총 자산이니까. 네. 이렇게 되고, 연금저축 5억 7천인데, 부채가 없어요, 이분은, 부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자산이 6억 3,600. 이렇게 된 거고, 주식 투자는 요새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게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요새 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월소득이 457만 원이면 수익도 괜찮으시고, 저축을 무려 388만 원. 와, 역대급.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누나. 그래서 월 지출액이 69만 원인데 와 진짜 아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 가능한 원리금은 200에서 300 정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집에서 같이 사신다고, 그죠? 따님만 둘이고 언니가 있는데, 근데 언니는 직업이 없으시다고, 그죠? 언니는 없으시고 부모님과 이렇게 따님 2명이서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같이 사니까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이 나이쯤 되면 혼자 사는 분도 있는데 뭐 굳이 혼자 살아요. 같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언니랑 이렇게 해서 하면 좋죠. 같이 사는 것도 괜찮죠. 그쵸. 또 혼자 사는 것보다 또 덜 외롭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40대 싱글의 은퇴 전략입니다. 그래서 슬슬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지금 생각을 잘 하신 것 같고, 직장에서 7년에서 10년 사이 근무 후 은퇴 예정, 종잣돈 6억 3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안이 이거죠. 분당 30평대 아파트 갭 투자를 할까? 서울 재개발 투자를 할까? 종부세 공제 범위한 다주택 포지션을 갈까? 청약 추첨제를 계속 도전할까? 분당 외 1기 신도시 갭 투자 및 비조정 아파트 투자를 할까? 분양권 투자를 할까? 다양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청약 가점이 48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게 이제 보니까 예전에 청약 저축을 가입하셔서 회차가 아직 그게 20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한 1,800 얼마로 돼 있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청약 저축 가입자예요. 청약 저축 통장에 가입이 돼 있고, 187회. 187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청약 저축은 민간 아파트를 못 해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공 분양이 어디 있었냐? 왜 예전에 그 마곡 8단지 청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곡 단지 그런 데나, 아니면 뭐 가밀지구의 공공 분양. 그러니까 공공 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SH나 LH에서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만 가능한데, 마곡 8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거의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청약 그 다음에 이거는 청약 저축은 회차로 따지거든요. 가점이 아니에요. 회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무주택 기간이 기냐에 따라 달린 건데, 이게 통상 청약 저축으로 당첨이 되려면 한 2천만 원 정도가 넘어야지 당첨권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187회니까 아직도 한
그죠? 13회 정도 더 해야 되니까 1년 그런가요? 187회니까 13회 정도. 그러니까 이분도 좀 더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공공 분양이 한 1, 2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이런 걸 노려야 되는데, 공공 분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2천만 원 넘었다 하더라도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은 뭐냐면, 차라리 청약저축 이거를 공공 분양을 포기하고 청약 만능 통장을 만들면 민간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민간 청약으로 가능하게 되면은 가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점. 그러니까 내가 공공 분양을 이거 포기하고 민간 아파트로 갈아탈까, 이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청약 전세 48점이다. 그리고 이분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이 가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양 가족을 더 늘려서 어머니를 이제 부양 가족으로 늘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점을 더 늘리려고. 근데 48점. 근데 이 48점이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점수예요. 애매한 점수. 근데 48점이 그렇다고 당첨권이 안 되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도 48점으로 그 광명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어요. 한 2년 전에 광명 아파트에 당첨이 되셨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계륵 같은 존재, 버리자니 아깝고, 또 이거를 또 먹자니 먹을 게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냥 포기하셔라. 청약저축.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힘들다. 사실상 2천만 원 넘어도 될 가능성이 없다. 그게 최소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공공분양 2천만 원 넘으려면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공공분양 포기하고 당장 청약 예금으로 전환해서, 왜냐하면 민간 아파트는 요새 많이 하거든요. 민간 아파트에 청약을 넣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근데 이거를 첫 주택을 청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거 처음 점수가 있는데 다른 거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점수가 확 깎여요. 청약 가점이. 왜냐면 그거보다는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자, 그러면 여기 나왔죠? 정답 나왔죠? 다 땡이에요, 다 땡. 요거. 저는 4안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청약 추첨제 계속 도전하겠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힘든 이유가, 계속 했는데 매번 떨어지더라. 근데 이분이 청약을 노리시는 데들이 떨어질 만한 데예요. 떨어질 만한 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는 데를 청약으로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넣자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문 1구역, 3구역, 행당 7구역, DH 방배, 이런 데는 굉장히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점수를 확인해서 이런 데를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를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를 전략적으로 노려서 일단은 당첨이 되는 게 우선이다. 당첨이 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당첨되면은 돼도 돈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거 먼저 1부 순위 되고, 그때부터는 분양권 투자를 하든지, 일기 신도시 갭투자를 하든지, 비조정적 투자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택 개수를 늘려가는 전략을 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당첨이 안 됐으면 다른 걸 다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아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당첨되는 게 먼저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해하신 게 뭐냐면, 한번 당첨이 되면 여러분 청약이 통장이 날아가서 못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청약 당첨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한 대여섯 번, 그러니까 오피스텔까지 하지만 한 10번 정도 됐는데, 그 아파트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좀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15년도에 마곡지구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곡지구에. 그때 경쟁률이 굉장히 한 13대 1밖에 안 되긴 했어요. 근데 이때 당첨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어디가 됐었냐면,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에 또 당첨이 됐어요. 근데 그게 왜 됐냐면,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이게 마곡지구가 그때 투기과열지구니까 원래 5년간 재당첨이 안 되는데, 당시 김포는 그게 3년 전에만 당첨이 안 됐으면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에 당첨되고 2018년이니까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2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1순위 되지 않습니까? 여기 또 당첨이 또 된 거예요. 김포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김포는 3년, 재당첨 제한 기간이 3년이었으니까. 2015년도고 2018년이니까 되지 않습니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디가 됐냐면, 의정부 롯데캐슬이라고, 여기도 당첨이 또 됐어요. 의정부 롯데캐슬. 근데 여기도 재당첨 제한이 여기는 아예 없는데요.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첨이 또 된 거예요. 재당첨 제한 기한이. 그리고 옥정에
대성 배류도 당첨이 된 거예요. 여기도 재당첨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부니까 또 각각 이게 뭐냐면 세대주만 넣을 수 있는 청약이 있고요. 세대원도 가능한 데가 있어요. 세대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세대원이 넣을 수 있는 거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같이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세대원 각각. 그래서 세대원이 각각 되면은 한 번에 두 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었냐면 충북 진천에 동일 파크드 테라스라고 여기도 당첨이 돼요. 왜냐면 재당첨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2순위로 당첨이 됐어요. 2순위. 2순위는 뭐냐면 청약통장만 가입만 하더라도 바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조건이 2년이 아니고 6개월이었어요. 6개월. 그러니까 가입하고 6개월이 됐으니까 바로 1순위가 됐던 건데 그래서 당첨이 됐던 건데 여기 1순위에서 미달이 나서 2순위로 해서 당첨이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한 군데 또 됐는데 여긴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서 한 군데 또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따져서 벌써 몇 번째냐고요. 청약이.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파트만 7개요. 아파트만 7번. 말이 된다고요. 말이 돼요. 오피스텔은 다 제가 뺐고 말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략만 잘 짜면.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청약을 당첨이 되고 또 그 재당첨이 제한이 없는데 또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청약이 여러분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안전마진이 제일 확보가 돼요. 왜냐면 분양가로 그냥 당첨이 되면 사는 거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제일 확보가 되거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이 이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청약을 노려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내가 당첨 가능성이 있는 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으로 또 투자하고 또 청약 점수로 또 만들어지면 그 2년이 또 경과가 되거나 아니면 6개월만 지나도 1순위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또 6개월 있다 또 청약에 넣어서 재당첨 제한이 없는 데는 또 당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주택수를 하나하나 늘려가면은 이 돈 가지고 뭐 충분히 막 20억에서 30억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인 거예요. 제가 왜 예전에 그 99점짜리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사례 사실은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도 가능해요. 근데 그때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1가구,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이렇게 3주택까지 비과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는 안 되지만, 뭐 일반 세율로 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99점까지도 마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일단은 요거 청약에 무조건 집중할 것 같아요. 집중. 일단 청약 당첨되는 걸로. 그리고 요즘 9월 달부터 청약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당첨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이유가 자기가 눈높이랑 현실이라는 게 괴리감이 있으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것만 조금만 조절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점수로 내가 당첨될 수 있는 데만 잘 찾으면 끝나고 그런 데가 안 오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 당첨되면 끝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청약통장을 너무 아끼면 안 된다. 아끼면 똥 된다 이 얘기예요. 청약통장은 아끼면 똥 돼요, 여러분. 무조건 가능할 때 넣어야 돼요. 넣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고 제가 청약 당첨도 굉장히 많이 시켜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점수를 보고 당첨 가능한 데를 전략적으로 노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시 진짜 경쟁이 높은데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기랑도 비슷한 거지.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약간 그 점수에 맞춰서 원서 대학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점수면 어디가 제일 적당하고 눈치 작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넣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전략을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어머니로 넣었는데 당연히 좋으시죠. 저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48점인데 계속 도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 같으면 청약 추천제를 계속 도전하고 이게 한번 하면 소진되는 게 아니라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청약 저축에서 청약 예금으로 맞는 통장으로 바꾸는 건 빨리 해서 바꾸는 게 낫겠다. 왜냐면 청약 저축은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아무것도 액션을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서 50점이 될 수도 있고 99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려 있네요.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판단은 이분의 몫이긴 한데 한번 잘 고민해 보셔서 제 말을 잘 새겨 듣고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답안지가 다 이미 있어요. 선택지 안에 다 있네요. 근데 다 있는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한 2%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2%를 부족하는 거를 메꿔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 당첨이 되시고 네. 자취를 하시게 되면 네. 연락 주십시오. 누나 연락 줘. 근데 이분은 또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아, 그래요? 네, 그 아이, 내용 그건 보면 내가 빠진 것 같다. 요새 의외로 이렇게 결혼 생각 안 하신 분들이 그 골드미스라고 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담하게 되면 또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다 다양하세요. 근데 다양한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꼭 결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혼은 한번 꼭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자기 주문을 항상 거시는 것 같아요. 누가 지켜보는 듯한.